안녕하세요.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 2023년 온라인 노동인권교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는 세 번째 시간에도 사회를 맡은 청년 세대별 노동조합 광주 청년유니온위원장 김다정입니다. 세 번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산업안전과 법률, 관련된 법률, 그리고 직업병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또 세 번째 시간으로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실제로 지역에서 이제 지역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산업재해 사례들과 또 현장의 이야기는 어떤지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현장 속에서 직접 노동자들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강사님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금속노동조합 강전남지부 노동안전보호국장 권오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제가 이거 좀 준비하면서 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위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양력도 있으시던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의 어떤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동자 당사자들의 어떤 참여를 확대하고 어떤 적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둔 제도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데요.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있고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있습니다. 저는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아서 어떤 그 지역 사업장이나 지역의 그런 노동안전 문제, 산업재해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좀 더 그런 것들에 좀 접근해서 사고 원인을 같이 좀 밝히고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함께 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활동을 하시면 훨씬 더 좀 현장의 이야기를 네. 가깝게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산재 발생 현황부터 조금 알아보고자 해요. 좀 어떠한 상황인가요? 예, 최근에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이제 통계를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강주청이 이제 관할이 강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자 현황을 보면 6월 말 현재 7,172명의 어떤 재해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93명, 그리고 사망자 중에서 이제 사고로 사망한 분은 이제 51명에 좀 이릅니다. 강주만 놓고 보면 강주는 9분이 좀 사망을 했고요. 전남은 19명이 좀 사망에 이른 그런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통계도 되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통계를 통해 드러나는 산재 발생 비율과 실제 사고 발생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 사고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사실은 은폐된 산재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제가 이렇게 상담한 사례도 한 2건 정도가 있는데 이제 산재로 처리해야 될 건 이제 공상으로 처리한 거죠. 포스코 산야청 노동자의 경우였는데 6개월 계약기로 들어왔다가 이제 코일 검수 작업을 좀 하는데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좀 다쳤는데 이제 공상으로 좀 처리한 거죠. 그리고 출근하면서 일을 좀 했는데 악화돼서 이제 더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산재 이렇게 처리를 좀 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상담한 건 중에 또 이제 한 크레인 운전 작업을 한 20년 해온 분인데 이분은 이제 경추 디스크 협착으로 그 일반 장애 등급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산재 가능하냐 물어봐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 해서 사실 산재 처리 기간은 지났어요. 다만 장애 등급을 받을 경우는 장애는 이제 5년 기한이 있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 등급은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처럼 일상적으로 이제 산재가 좀 은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OECD 기준으로 보면 저희의 산재율은 좀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사망률은 뭐 거의 2~3배 된다라고 이렇게 좀 이제 통계상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재율은 낮은데 사망률이 높다는 건 산재 자체가 은폐되고 있다는 걸 이제 드러내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사고 재해하고 질병 재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질병 재해가 현격히 낮습니다. 85%가 사고 재해고 질병 재해는 한 15%밖에 안 되는데 거꾸로 유럽 같은 경우는 거꾸로예요. 90대 10.
질병이 9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비교해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직업병, 그 질환 직업병 같은 경우는 사실 제대로 처리 안 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산재가 상당 부분 은폐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재에 따른 경제 손실이 21년 같은 경우는 한 3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은폐된 것까지 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은폐된 산재라는 말이 굉장히 좀 뭔가 충격인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무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일을 하시면 뭔가 이제 거북목이나 막 이런 것들이 그렇죠.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네. 뭐 이런 거를 그냥 내가 뭐 자세히 안 좋아서 그런 거겠다고 넘기는 것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드러나지 않는 산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현장에서 좀 활동하시면서 다 이제 상담도 아까 하신다고 하셨고 좀 기억에 남는 좀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2020년대 그 하남산단 조선우대에서 발생한 그 청년노자 김재순 그 사망 중대재해 건이 좀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청년이기도 했고 이제 장애인이기도 했는데 이제 꽃다운나우에 이제 어떤 안전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가운데 일을 하다가 이제 사망에 이르렀고, 사실은 이제 사업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유족에 적절한 배상을 했으면 마무리될 문제가 사실 그 사과조차 책임 인정조차 안 해가지고 저희가 뭐 한 70일 정도 천막 농성 투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유족하고 같이. 결국은 사과를 못 받고 장례를 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 법적 투쟁을 통해서 결국 이제 법정 구속시키고 416일 만에 이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가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데도 좀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노조가 없는 그런 10인 내 사업장이었는데 그 대응 이후에 지역의 어떤 노조 없는 사업장들의 어떤 사망 중대재해에서 이렇게 좀 계속 대응해 나가는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그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같이 그랬죠? 네, 저희가 같이 대책에 만들어서 지역에서 했었는데 막 진짜 천막치고 막 분향소 지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저도 되게 인상적인 게 저랑 동갑이세요. 이 회사분이. 그래서 더 기억에 남으시죠.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좀 사례로 꼽아주셨는데 그때 이제 이후에 중대재해기업처벌 운동본부가 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산업재해에 대한 어떤 그 시민들의 목소리나 공론장들이 좀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던 시기인 것 같은데 우여곡절 끝에 법은 제정이 되었지만 사실 이제 최근까지도 심심찮게 좀 산재 관련한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좀 우리 지역에 산재 발생 사건들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렇죠. 일단은 뭐 강주에 최근에 있던 사건 중에 그 한국건설 하청 노동자, 건설 노동자 그 리프트 추락해서 부딪혀갖고 사망한 사고가 6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원청이 이제 사과하고 일정하게 이제 합의해서 정리는 됐는데, 여기도 여전히 이제 그 원하청 하도급 구조에서 아마 이분이 한 3차 하청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받느냐 문제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리프트라는 게 뭐 위험기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갖고 어떤 그 안전조치나 그 설치 조건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사실 그런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리프트를 항상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안전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래서 거기는 원하청 다단계 구조,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일상적으로 건설 현장에 설치되는 리프트에 대한 어떤 안전 규정이라는 게 없어서 이제 발생한 문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전남 영암에 있는 이제 대불공단에서 지금 7, 8월 한 3차례 이제 사망 중대재해를 경험을 했는데 7월 달 이제 사고 같은 경우는 대불산단에서 가장 큰 공장인 유일산업 하청 노동자 작업하다가 이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그 현대사무중공업 대불 3공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 동포였던 것 같아요. 이주 노동자들 작업하다가 용접 그 탱크 용접에 이제
공기 압력 테스트, 이게 용접이 제대로 돼 있나 공기를 넣어가지고 테스트하는 건데 그게 용접을 제대로 처리 안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게 이게 압력에 본인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 밑에 작업하고 있던 노동자가 맞아가지고 이제 사망한 좀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엊그제 그 대불역에서 뭐 지게차 운전하다가 이제 못 봐가지고 부딪혀서 이제 사망한 사고가 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처럼 이제 기본적인 어떤 안전 규정이나 조치를 하면 이렇게 나지 않았을 사고가 난 것도 있고 또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 노동자 투입이 계속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의사소통 문제라든가 이게 어떤 승련도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같이 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사고가 이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사고재해도 있는데 사실 질병재해도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학교 급식 조리 노동자, 급식 노동자들의 그 폐암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다정 씨도 뭐 튀김 좋아하시나요? 네. 그 튀기거나 그 뭐 이제 생선 같은 경우 굽게 되면 이제 기름 고온에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이렇게 조리 흉이라는 게 초미세먼지 같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시게 되면 이제 폐질환, 폐암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학교 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폐암 어떤 발병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한 35배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서 사실 그 폐암이 2021년에 처음으로 이제 인정받아서 그걸 지금 그 조사하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8명의 급식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을 받았고 1명이 이제 산재 신청 진행 중이고 4명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저희 소속 사업장에서도 제조업 대공장은 식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금호타이라든가 기아자동차. 네. 그래서 기아자동차 그 식당 조리 노동자 저희 조합원들이 있는데 지금 한 50여 명 중에 2분이 폐암을 알아서 한 분은 좀 신청을 한 상태고 한 분은 신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급식 그다음에 조리 여기에서 어떤 발생하는 조리 흉도 어떤 폐암과 직접 연관이 있어서 현황으로 대두돼서 저희가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양한 이제 좀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쭉 듣다 보니까 사업장 특성도 좀 궁금해요. 네. 산재가 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특성, 혹은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상반기 이제 그 재해자 전국 재해자를 보면 이제 66,273명인데요. 이때 이게 규모별로 보면 5인에서 49인 요 사업장에서 28,200명으로 한 42.5%를 차지하고 있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이 뭐 17,198명으로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 합하면 한 68.4%에 이르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50 미만 사업장에서 상당히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이제 뭐 도소매나 음식 숙박업, 그다음에 이제 전문 보건 교육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나 이제 시설 관련 업종 요거를 이제 기타 사업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37.6% 가장 많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건설업 이런 순으로 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이게 392명이 사망하셨는데 건설업이 이제 171명으로 한 43.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별로 보면 5인에 49인 사업장이 189명으로 한 48.2%. 그리고 60세 이상 그 노동자가 181명으로 46.2%에 이르러요. 아마 이것도 이제 건설 쪽에 많이 연동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떨어짐, 어떤 추락에 따른 사망이 151명으로 38.5% 이러거든요. 이것도 아마 이제 건설 쪽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후진적인 그런 사고가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사업장, 이제 영세 사업장일수록 이런 사고가 좀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노동조합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좀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업장의 규모, 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의 규모부터 좀 이제 산재 비율이 높은 직종까지 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저희가 예방법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재를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가장 확실한 건 사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만드는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그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도 뭐 근로자 대표의 역할도 있고 노동조합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만들어서 적극 권리 요구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본인의 권리를 좀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알 권리, 참여할 권리가 있는데 가령 채용 시에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이제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최근에 여름에 이제 물놀이 체험장, 물과학 체험장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저도 제 아이 데리고 가서 거기 이제 뭐 막둥이가 좀 어려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고용이 되는데 상담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8시간 어떤 안전교육 시키지도 않고 안전요원 업무를 시킨 거예요. 이처럼 이제 본인들이 좀 권리가 뭔지를 좀 알고 요구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유해 화물질 다루는 사업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런 정보에 대해서 다 게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시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게시를 요구하게 되고 어떤 작업 방식이나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요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안전 표지판 이것도 다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는 한글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주노동자 모국어로 그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있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검진 그다음에 이제 위험성과를 해마다 해야 되고 사업주는 근골계 유해인 조사라고 해서 반복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근골계 질환을 앓게 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정기 조사를 해야 되고 산재가 그걸로 발생했으면 수시로 이렇게 그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노동자는 참여 권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게 좀 필요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노동자 없이 그걸 찾아가는 게 쉽진 않아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자 문을 두드리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합니다. 네, 노동자의 어떤 입장에서 그 산재를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부터 사업장이 할 일까지 전부 다 좀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한 노동단체가 그 산재 노동자 생계비 지원 활동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산업재해를 입고도 좀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이제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그 지원 활동이었는데요. 위와 같이 조금 이거와 같이 좀 이른바 이제 산재보상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유형에는 또 어떤 노동자들이 있는지 아까 또 은폐된 산재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산재보상을 받기 어려운 이 사각지대 노동자들 유형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플랫폼 노동자나 제조업에서도 이제 물량팀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아까 그 한국에서 6월에 난 사고도 이분이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냐 약간 쟁점이 남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물량팀으로 좀 운영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대불산단에서 그 중국동포 사고도 가족 단위 물량팀을 좀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최근에 이제 특수 고용,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제 산재 고용보험 적용이 이제 확대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뭐냐면 전속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 사업장에 전속돼 상식적으로 이렇게 고용 그 하냐 요게 해제가 돼가지고 뭐 보통 플랫폼 노동자나 여러 군데에 걸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또 이제 그 예술 고용보 이것도 시작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조건들은 이게 산재보험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6개 업체 소속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몇 개 업체 타이에서 마지막에 뭐 자진 사퇴하면 뭐 대상이 안 된다든지 고용보험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3개월 이상 노무적용 불가능하다는 소견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산재율이 내국인보다 한 6.7배 정도 높은 것으로 그것은 그 미숙년 이제 들어와서 바로 일하다가 그런 것도 있고
그 이주 노동자에 맞는 어떤 안전 교육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그런 어떤 언어적인 소통 문제를 해결할 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시행령으로 일부 업종 제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서비스나 공공행정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뭐 현업고시를 별도로 규정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과 생명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노동자들도 되게 산재보상 사각지대 노동자들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는데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법바깥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현황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이제 산재 당사자시거나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광주에서 조금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아까 이제 그 조선우드 김재순 그 사망중대재 지역에서 같이 대책을 만들어 구성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 만든 단체가 강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라는 좀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당시에 그 아버님이 이제 김선양 씨 유족도 참여하고 있고, 뭐 저도 좀 참여하고 있고, 지역에 이제 노동안전 관련한 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 일단 역량들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참여해서 지역의 어떤 중대재해가 뭐 벌어지면 함께 좀 대응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 또 뭐 캠페인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조선대학병원에 이제 직업병 안심센터라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 고용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데, 아까 이제 저기 기아자동차 그 조리 급식 노동자 폐암 문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와 같이 우리 조리 담당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관량 그 PET 촬영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사실 이제 폐암 관련성을 좀 확인하고 있고, 거기에 다시 이제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이렇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직업병 관련해서 뭔가 이게 업무 관련성이 의심된다 그러면 그 조대병 직업병 안심센터에 좀 문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 이제 관련한 단체, 기관 소개까지 좀 쭉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많은 이야기를 사실 더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가 마무리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산재 피해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일단은 그 일을 하다가 다치시거나 아니면 어떤 병을 앓으셨는데, 가령 이게 질병 같은 경우는 업무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떤 전문 단체라든가 그 노동안전보건 관련 단체 좀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산재라고 좀 확신이 들면 반드시 좀 산재로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산재처를 하게 되면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어떤 환경이나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거가 사업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되면 유족이나 또 그것을 봤던 목격한 노동자들 같은 경우 이제 트라우마를 또 안게 돼요. 그러면 트라우마 치료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또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좀 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그분들 서로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같이 만들어서 그런 작업 환경 개선도 요구하고, 또 정부의 어떤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중대재해 개혁처벌법 이런 것들을 좀 개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이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일을 3달 동안 쉬게 돼서 굉장히 뭐 지금 생활에 궁핍하다라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그 글 밑에다가 모든 산재는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적어서 그게 그렇죠. 굉장히 큰 이렇게 좀 이제
되게 많이 좀 유명해진 그 글이 있는데 법제정 사실 이후에도 법제정 과정도 너무 힘들었지만 사실 법제정 이후에도 조금 끊이지 않은 이 산업재해의 어떤 현장들 그리고 사례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사실 이제 아무리 조심해서 일을 해도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죽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적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좀 더 두터운 거 네. 그리고 사업장의 어떤 의무나 네. 사업주의 의무도 네.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권호상 국장님 모시고 이 광주 지역의 산재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들과 그 사건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 권호상 국장님 모시고 오늘 광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산재 사고 관련한 사례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지금 카메라 너머로 되게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신 소리가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